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며 하루에 차량 16만 대를 실어 날랐던 청계 고가도로.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철거하기 시작해 약 2달에 걸쳐 상판을 모두 걷어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사라진 청계 고가는 지난 시대 발전된 서울과 조국 근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청계천 고가도로 공사는 육교의 다리가 청계천에 고가도로가 놓이기 시작한 것은 1967년 8월. 원업 공사 가운데서도 특히 난공사에 속하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기술진으로 무난히 그 기초 공사를 끝마치게 된 것입니다. 청계천 하늘 위를 원래 3일 고가라 이름했던 청계 고가는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인 69년 3월 개통했습니다. 서울 근대화의 신화를 만들어낸 주인공은 김현옥 전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던 시대, 김현옥은 바로 그 시대가 만들어낸 불도저였습니다.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서울시장 김현옥. 그는 1966년부터 70년까지 4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면서 이렇게 돌격이라는 구호가 붙은 헬멧을 쓰고 수도 서울 건설에 나섰습니다. 오늘날 서울은 인구 1000만이 넘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했지만 김현옥이 시장으로 일하던 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은 기본 골격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김현옥은 그런 서울의 모습을 놀라운 속도로 바꿔나갔습니다. 서울 여의도와 마포 사이에 있는 7만 3천 평 크기의 한강 밤섬. 김현옥은 한강을 개발하기 위해 밤섬을 통째로 폭파시켰습니다. 그때 폭파되고 남은 부분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현재의 밤섬으로 되살아났습니다. 한강 주변과 여의도를 개발하는 계획에 따라 세층 밤섬이라고 불리우는 이 섬이 아주 없어지게 됩니다. 67년 말까지 밤섬에는 62세대의 400여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현옥은 밤섬을 폭파하기로 하고 주민들을 마포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김현옥의 계획대로 68년 2월 10일 밤섬은 폭파됩니다. 폭파된 밤섬은 수만 톤의 자갈과 모래가 되어 여의도 매립을 위한 둑을 쌓는 데 쓰였습니다. 이 섬을 없애버리면 한강 하구가 넓어져서 물이 잘 빠지게 되므로 홍수나 범람의 피해를... 홍수를 막는 목적 외에도 김현옥은 쓸모없이 버려졌던 여의도를 택지로 만들어서 새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의 첫 단추가 바로 여의도를 둘러싸는 윤중제였습니다. 24시간의 철야 공사로 제방 축조 작업이 빛을 올리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의 비가 오면은 한강 여의도 개발은 다시 그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의도에 와서 예배를 봤어요. 3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좀 해달라. 비가 오면은 그 융중지 싼 것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비가 별로 안 왔어요, 그때. 그래서 그 융중제 공사가 100일 만에 끝났습니다. 김현옥은 한국의 맨하탄을 만들겠다는 그의 계획대로 여의도를 약 90만 평의 택지로 개발했고 아파트 부지와 관공서 그리고 빌딩 부지로 분양함으로써 서울 속에 또 다른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강 한복판에 있는 여의도를 둘러싸는 윤중제 축조 공사가 예정대로 끝났습니다. 한강 개발은 사실 박정희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그때 한강은 장마철마다 막대한 홍수 피해를 냈습니다. 박정희는 그러한 한강을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김현옥은 한강의 흐름을 바꿈으로써 박정희의 꿈을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한강변의 기적을 기필코 이룩하겠다는 신념 아래서 서울시의 김현옥 시장은 한강변을 보다 쓸모있게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억세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 개발 3개년 계획의 골자는 물에 버리던 250만 평의 한강변을 메워서 도로를 만들고 매립지엔 아파트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김현옥은 그러한 청사진을 시대적인 조국의 과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했죠. 한강에 뭐 물질기를 잡는 흥하고 물질기를 잡지 못하면 망한다. 한강을 개발하자. 김현옥의 한강 개발 3개년 계획이 완성됨에 따라 한강변은 도로와 아파트촌으로 변모했습니다. 서울의 지도는 나날이 바뀌어 갔습니다. 심지어 산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서울 북악산을 관통하는 길이 6.7km, 너비 16m의 북악 스카이웨이. 험준한 산을 깎아 만든 이 도로 역시 김현옥의 작품입니다. 그는 북한의 청와대 습격 사건인 1.21 사태가 일어나자 즉각 북악 스카이웨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남산을 남북으로 꿰뚫을 남산 터널 1호가 10여 원의 공사비를 들여 남산 125 터널 역시 전쟁 때 방공호로 쓰기 위해 뚫은 것입니다. 이 터널이 완공되면은 그 시대 안보 논리는 산을 깎고 터널을 뚫는 수많은 난개발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15분 이상의 교통시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김현옥은 시장에 부임하자마자 도로 정비 사업에 나섰습니다. 자갈길을 포장해 새 도로를 놓고 2차선에 불과하던 기존 도로는 모두 4차선 이상으로 넓혔습니다. 김현옥은 수십 년이 걸려야 해남직한 도로망 확충 사업을 단 4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 같으면 한 20년 그 이전 시장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은 한 4년 동안에 한 30년 정도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전까지 하던 일을. 그러니까 서울이 6.25 전쟁 후에 맨 먼저 한 일은 기존에 있는 도로, 그걸 포장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도로를 신설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을 못하고. 그때 우리가 워카일 존슨 대통령이 오신다 그래가지고요. 워카일에 투숙하는데 그때 2차선입니다. 우리가 열흘 만에 그걸 4차선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게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어요.